자, 기술적 분석의 종류는 요 헤드앤숄더는 내일 저희가 별도로 또 잘라서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5월 개장전이 아니라 지금 5월이야, 4월이지. 아우. 그리고 오늘 지금 이제 헤드앤숄더 교육 영상은 1시간 45분 그래서 1시간 45분 이후에 우리 그 직원분들 채팅방에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얘기 안 해놓으면 저도 까먹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헤드앤숄더에 관련된 그 교육을 좀 짧게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기술적인 분석의 종류는요,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추세 분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추세선. 아까 보신 이제 뭐 이런 추세로 갈 거냐, 확장형으로 갈 거냐, 또 뭐 하락 추세냐 여러 가지. 이 추세선이라는 게 있고 저항선 지지선이라는 거 아시죠? 저항은 위로 부딪힐 때 저항인 거고 밑으로 그 지지받는 건 이게 지지선이에요. 밑에 지지받는 걸 이걸 저항된 지지다 이런 건 없어요. 밑에서 지지받는 게 지지선이고 위에서 저항받는 게 저항선이지 밑에 지지받는 걸 저항선이라고 표현하거나 이 고점 저항선을 치고 넘어가는데 이게 지지선이다 이러지는 않아요. 뚫고 넘어간 이후에 형성되는 게 그게 이제 지지가 되는 거죠. 지지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평균선 등이 있어요. 그 이동평균선 내에 또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이 추세 분석이 있고 패턴 분석은 서양식 패턴 분석하고 일본의 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캔들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그러니까 캔들 숫자가 한 개인 거, 두 개인 거, 세 개인 거, 네 개인 거, 다섯 개인 거, 여섯 개인 거, 뭐 그 이상인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하나의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식 패턴 분석은 말 그대로 뭐 V자형, W자형, 뭐 또 헤드앤숄더형, 또 뭐 원형, 바닥형, 뭐 별의별 거 깃발형 뭐 다. 근데 서양식 패턴의 모든 서양식 패턴의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서양식 패턴의 기준은 거래량 거래대금이 신뢰도를 결정을 한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요. 모든 서양식 패턴 분석은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의 어느 도서나 우리나라의 어느 동영상에도 서양식 패턴 분석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그림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재가. 예를 들면 V자형 같은 경우에 이걸 V자형으로 본다. 그럼 당연히 이제 목표 주가는 요 기준점에서 여기까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기준으로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이런 기준에서 설정 범위도 있어요. 그리고 W자형 패턴이다. 그럼 W자형 패턴의 목표 주가 어떻게 설정할 거예요? 그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 윤정두가 이제 정형화해 놓은 그런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VVIP 회원님들께 드리는 USB 그리고 뭐 홈페이지에 보시면 80시간짜리 교육 동영상 교재 다 들어가 있죠. 지표 분석이라는 거는 보조 지표 등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조 지표. 그래서 뭐 외군 기관 수급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동평균선의 가중치를 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매도 강도에 따라서 나타내는 보조 지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장 구조 이론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일목균형표 이런 거는 시장 구조 이론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기술적 분석이죠. 뭐 보조 지표라고도 해석하고 이 중에서 가장 주관적인 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 뭔가 있을 것 같잖아요. 네, 없어. 엘리어트라는 가장 비과학적인 거예요. 가장 많이 여러분들께 쓰고 가장 많이 시장에서 얘기하고 뭐 지금 상승 3파다 뭐 별의별 얘기 많이 하죠.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기술적 분석 중에서 가장 좀 속된 표현으로 허무맹랑하다기보다는 이거 나중에 시간 될 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엘리어트라는 분이 이론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분이 정형화해 놓은 자료가 아니고 이분이 만들어 놓고 뭐 후학들에게 그냥 이렇게 얘기했던 범위들을 나중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묶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묶는 과정에서
이분은 이제 사망했고 없어. 그 자기들끼리의 이제 의견이 조금 더 포함돼서 나오는 부분인데 이 기준이 어디서부터 스타트를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주관적인 패턴의 기준이다. 지극히. 그리고 당연한 논리예요. 당연한 논리. 예? 상승 시기에는 당연히 저점이 앞전 저점보다 낮아질 수 없고 고점은 앞전 고점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 상승 추세 라인을 그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하여간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릴 텐데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저 파동 이론을 가지고 뭘 대처하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나중에 설명할게요. 기술적 분석은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만 갑시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 아닌 펀드멘탈을 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수급을 잡아내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한다. 세력의 흐름, 그들이 어떻게 움직였냐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캔들이 빨간색이면은 빨간색이면 어디서 시작을 했건 누군가가 그 가격에서는 샀구나. 파란색이면은 누군가 팔았구나. 그 힘의 세기가 그 종목이나 시장의 기준에 그 힘의 세기가 팔자가 굉장히 컸구나. 사자가 굉장히 컸구나. 캔들의 이제 크기 변동성에 따라서도. 그리고 그 크기에 따라서 거래량에 따라서 크기가 변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캔들의 색깔 그리고 거래량 거래대금의 크기 그리고 그게 연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빨간색 캔들의 흐름이 더 많아졌다. 고점과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그렇게 되면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돼요? 우상향이죠. 그 세 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동평균선, 캔들, 거래대금. 그것에 대한 보조지표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만 알면 뭘 할 수 있다? 세력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추정할 수 있다. 근데 대형주의 기준에서는 그걸 추정할 이유도 없잖아요. 대형주는 외국인 기관 수급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가 특히. 미국 가서 윤정두가 애플 주식을 1조를 산다고 해도 결국은 외국인으로 표기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복받은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이제 패턴 분석에는 두 가지죠. 지속적인 거하고 반전형인 거를 놓고 보는데 패턴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반전형의 기준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합니다. 선호하고 V자형, W자형, 헤드앤숄더 이런 거, 역 헤드앤숄더 이런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까 그 다 나눠드렸으니까 오늘 방송 원고하고 다 나눠드렸으니까 그리고 이 기준에는 이제 이것 이외에 굉장히 많아요. 원형, 선형, 확대, V자, 이중 패턴, 이중형 패턴, 뭐 삼중 바닥, 뭐 삼중 바닥의 변형 기준의 하나의 뭐 헤드앤숄더 패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그 이외의 것도 깃발형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죠. 쐐기형 뭐. 결론은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도 있단 말이에요. 상승삼각형의 기준은 전체 추이 부분에서 상승을 하고 있던 과정 속에서 이렇게 되는 거. 저점은 높이는데 고점이 딱 멈춰져 있던 거. 그러면 최소 이 부딪히는 꼭지점의 개수도 있습니다. 그거 다 윤정두가 정형화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넘길 때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나옵니다. 상승 삼각형이 이런 모양으로 설정되지는 않아요. 이거는 상승 삼각형으로 설정을 하지 않고 그럼 다른 식의 해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상승 추세의 고점이 낮아지고 바닥만 지지가 된다? 이거는 하락 삼각형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삼각형 패턴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돼요. 헤드앤숄더도 마찬가지예요. 헤드앤숄더도 하락 반전형 패턴인데 이렇게 해서 상승을 하다가 고점을 형성하고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넥라인이라는 게 명확하게 형성이 돼 있어요. 넥라인이. 그리고 원래는 이제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가 낮은 게 정상인데 일단은 뭐 그림을 지금 뭐 제대로 그려놓기 귀찮으니까 좀 이따 이제 그림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가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높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낮아요. 그리고 저것이 넥라인이라는 것이 무조건 이게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의미부여하지를 못합니다. 의미부여하지를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상승 추세, 하락 반전이라는 게 우리가 분명히 표시했잖아요. 상승 추세에서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어? 상승 추세가 연동이 돼 있어야지. 그림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려놨어. 이건 벌써 이탈이 된 거야. 이탈이 됐는데 이걸 왜 헤드앤숄더라고 해석을 하냐고. 이탈이 됐으면 이탈된 걸 기준 잡아서 별도로 해석을 해야죠. 헤드앤숄더는 무조건 하단 부분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 상승 추세가 결국은 깨져 내려가는 그걸 얘기합니다. 이거예요. 응? 이 기준에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예를 들면 이거는 원래 상승 추세가 아니었죠. 원래가 상승 추세가 아니었죠. 이미 벌써 상승 추세가 깨진 거예요. 여기서 깨졌는데 무슨 얘를 다시 이렇게 돌렸다고 해서 이게 그럼 돌리면은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돌렸으면 새로운 패턴으로 봐야지. 그잖아요. 얘는 상승 추세가 아니었는데 새로운 패턴으로 봐야지. 그냥 비슷하게 생기면 다 헤드앤숄더라고 표현하나?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른 게 아니야. 딱 하나 이해하시면 돼요. 헤드앤숄더 뭐가 그렇게 어려워. 어깨머리 어깨. 세 개의 천장이 형성돼 있는데 고점이 형성돼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뭐 일자로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서양식 패턴 분석에서는 추세가 상승이 나오다가 이 고점을 넘길 때 일단 1차적으로 요 지점에서 거래가 수반되고 넘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고점이 형성될 때는 거래가 수반돼 있는 신뢰도가 높은 고점의 인식이 잡힙니다. 이 고점은 신뢰도가 높은,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지속되어 있던 기준이에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깨져. 깨지면 끝난 거지. 뭔 이거를 헤드앤숄더야. 깨진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돌려. 그럼 좋아. 가겠는데? 또 가는데? 근데 여기서 돌리는데요. 얘가 거래가 둔화돼 버려요. 둔화돼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돌려야 되잖아요, 원래. 여기까지 부딪히고 돌리고 여기서 거래 수반하고 튕겨져 넘어가야지. 근데 이게 반등이 3분의 1, 2분의 1 정도뿐이 못 줘. 응? 거래도 둔화되고 3분의 1, 2분의 1. 뭐 더 올라올 수는 있어요. 뭐 그거 가지고 뭐 안 된다는 아니죠. 일단 상승 추세는 맞으니까. 넥라인, 넥타이, 목도리, 목에 거는 요 넥라인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이게 꺾여져 내려가는데 이 상승 추세를 여기를 붕괴시킨다. 그럼 이게 헤드앤숄더의 하락 반전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러면 뭐 전저점 보고 무슨 뭐 쌍바닥을 보고 이 난리를 쳐야지.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고점을 인식을 하는 자리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올라가면서 거래를 싣고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원래는 그래서 왼쪽보다도 낮아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데 그거는 아주 뭐 정형화된 내용은 아니니까 이 정도 그림에서 결국은 꺾인다. 그럼 여기서 꺾이잖아요. 그럼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어떻게 잡아요? 요 높이만큼의 요 자락에서부터 요 높이만큼 깨져 내려간다. 그게 헤드앤숄더의 목표치입니다. 역 헤드앤숄더도 마찬가지죠. 요 높이만큼의 상승 추세 범위를 설정한다. 이겁니다. 자, 잘 보시면 대림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왜 서양식 패턴 분석이 그렇게 신뢰도를 윤정도는 주지를 않는 이유가 지극히 주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서양식 패턴은 지극히 주관적이야. 어디서 기준을 잡아야 될지 참 진짜 난감해. 그림도 내 마음이야. 어디를 꼭지점으로 잡을지에 대해서도. 그게 서양식 패턴 분석의 좀 맹점이에요. 후행성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긴 기간 동안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게 결론적으로 대림산업의 일봉인데 이거를 헤드앤숄더로 맞춰서 보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넥라인이 형성돼 있고 그 넥라인의 형성된 범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 넥라인이 지속이 돼 있는 기준점에서 형성 범위가 돼야 돼. 근데 그걸 다 입맛에 맞춰서 설정하기는 어렵거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 기준을 잡고 상승 추세였는데 잘 보세요. 자, 이 앞전 고점을 넘길 때 우리가 SM 배울 때 수급을 배웠잖아요. 누적 수급. 요 누적 수급. 삼성 엔지니어링 배울 때도. 근데 대림산업은 일대 누적 수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은 크게 뭐 부담이 없어요. 근데 그게 대림산업이 대형주라고 해도 외국 기관의 수급이 제한적인 상태였다.
그러면 요 거래량을 보는 겁니다. 이 앞전 고점을 넘길 때 거래량이 터지느냐. 근데 대형주다 보니 이렇게 터지면 뭐예요? 대부분이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대부분이. 그리고 거래량의 기준은 뭐 전일 대비 20배? 그런 정신 나간 친구들 얘기 듣지 마시고 5일 평균, 20일 평균, 주봉이면 5주 평균, 20주 평균, 그 평균치를 넘기고 형성이 되는 거래량을, 그 평균치를 넘기는 거래량을 거래가 수반됐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구 기준? 윤정두 기준에. 그렇게 해서 이 앞전 고점을 넘길 때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신뢰도가 있는 상승의 랠리다. 그리고 정점을 찍었죠. 정점 찍고 미끄러질 때에 여기서 이제 거래가 수반되는데 일반적으로 거래가 수반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눌릴 때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종목은 일반적으로 눌릴 때 거래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릴 때 거래가 수반이 되기 시작해 또. 그러고 나서 이 고점을 넘길 때 요 앞에 또 혹은 이 고점을 넘기던 거래량 있죠. 요 거래량을 넘기고 돌파를 합니다. 그 거래량을 넘기고 또 거래 대금, 주봉이나 월봉 또 대형주의 기준에 변동성이 좀 확장돼 있는 종목은요 거래 대금을 기준 잡아야 돼. 특히 소형주의 비이성적인 변동. 지금 600% 올랐잖아요. 일동제약이. 그럼 8만 원인데 예를 들면 그 전에 2만 원이었다고 칩시다. 2만 원에 1,000만 주면 얼마? 2천억이죠. 8만 원에 1,000만 주면 8천억이에요. 8천억. 같은 1,000만 줘도 거래 대금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 위주로 보는 거예요. 변동성이 커진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고점을 넘길 때는 거래가 수반돼서 넘기는 흐름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거래가 없이 밀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 상태에서 거래가 한 번씩 터져버리고 반등이 나오는데 거래가 없어요. 반등이 나오는데. 그러더니 이 추세 라인을 이탈을 해요. 이탈을. 그러면 이 추세 라인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꺾여져서 이탈을 하든 여기서 이탈을 하든 좀 더 움직이다가 이탈을 하든 이 상승 추세 넥라인, 상승 추세인 이 넥라인을 이탈했을 때 헤드앤숄더가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거래량, 거래대금, 고점을 형성할 때 거래대금과 거래량, 또 이탈됐을 때 거래량 이런 부분들이 형성돼야만 신뢰도가 높다. 이해되세요? 그냥 헤드앤숄더예요. 모양이 비슷해요.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명확하게. 그러면 요 높이만큼의 목표치 설정 범위를 여기서부터 이탈된 범위부터 설정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요 자락 정도가 하락의 기준에 뭐 하락 기준이니까 목표치라고 설정하기보다는 하락 기준 정도로 설정을 하는 범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는 부분은 이제 여기서 다시 해석을 해줘야죠. 응? 이해되세요? 헤드앤숄더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 추세 부분이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상승 추세를 이탈하는 시점이 헤드앤숄더의 하락 전환이다. 그 상승 추세라는 부분을 넥라인으로 설정을 한다. 역 헤드앤숄더는 하락의 기준에. 그냥 그림 뭐 이상하게 DB하이텍 볼까요? 매집이 허벌나게 돼 있는데 이 DB하이텍을 그냥 일주월봉으로 봅시다. 일봉으로 여기서 볼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쥐가 모르면 여러분들 말고 방송 나오는 사람들이 쥐가 모르면 그냥 아는 체하지를 말아야지. 뭔가 막 헤드앤숄더라고 표현하고 그래야 이건 뭔가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런 거야. 뭐야? 얘가 어디를 봐서 헤드앤숄더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헤드앤숄더고 나발이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수급이죠. 결국은 헤드앤숄더가 뜬다는 게 뭐야? 헤드앤숄더가 뜬다라는 건 뭐예요? 헤드앤숄더가 뜬다라는 건 뭐야? 수급이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력이 나갔다는 얘기잖아. 근데 외국인이 나갔나? 10월 이후에? 어마어마한 매집 이후에? 안 나갔거든. 다시 보시면은 지금 매집이 이만큼이 돼 있어요. 450만 주. 주식수가 몇 주에? 4,400만 주짜리. 10월 이후에 10% 이상의 매집이 돼 있어. 10% 이상. 평균 단가 얼마? 71,500원에. 71,500원에. 지금 그 가격에 지금 얘가 7만 원대 초반. 7만 원대 초반에 외국 기관이 특히 외국인이 뺏어간 물량이 10% 수준 넘는단 말이야. 이게 4월 1일 가지고 오늘까지 포함해서 457만 주?
근데 지금 헤드앤숄더라는 건 뭐예요? 왜 헤드앤숄더를 보는 거야? 주가가 헤드앤숄더는 하락 반전인데 세력이 빠져나간 거야. 헤드앤숄더가 생긴다는 거는 세력이 빠져나간 거야. 개뿔이나 누가 빠져나갔냐고. 안 빠져나갔잖아. 결론적으로 아마도 이걸 보고 헤드앤숄더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예? 이게 뭐 어떻게 잡아야 돼 이거 그림을? 아니 전저점이 이미 이탈됐었어. 헤드앤숄더는 뭐라 그랬어 아까?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상승 추세를 가지고 가는데 그 다음 범위에서 깨져 내려갈 때 이거를 헤드앤숄더의 하락 반전의 기준이라고 그랬지. 얘가 이건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그리면 헤드앤숄더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요, 농담이 아니라 윤정도가 아주 나쁜 윤정도인 거지. 뭐냐면 그냥 이런 거를요 이렇게 그려놓고 이걸 W자형 패턴이라는 거야. 이거를 보셨죠? W자형 패턴.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모르니까 W자형 패턴이 떠서 이거 대박 난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이걸 어떻게 W자형 패턴으로 설정을 잡아? 혹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런 거 아무렇게나 막 그려놓고 이게 W자형 패턴이래. 애들 나와서 방송 나와서. 근데 믿는 거야. 그냥 시청자분들은 내가 모르니까 저 사람 말이 맞나 보구나 막 이렇게. 그러니까 서양식 패턴 분석은요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자 W자형입니다. 그럼 W자형처럼 보이는 거야 그냥. 명확히 배우셔야 돼. 명확히. 근데 제가 캔들은 알려드려도 서양식 패턴 분석이라는 거는 유료 과정에만 좀 넣어놓죠. 그만큼 고급져서가 아니라 신뢰도가 서양식 패턴 분석은 신뢰도가 거의 의미가 없어져요. 응? 결론은요. 오늘 서양식 패턴 분석의 헤드앤숄더는 뭐다? 넥라인이 무조건 형성돼 있어야 된다. 상승 추세에서 하락 반전인 거죠. 이미 이런 쪽 여기가 하락이 저점을 깨고 내려갔는데 이걸 무슨 헤드앤숄더라고 그래. 이게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를 깨고 내려갈 때 세 번째 꼭지에서 깨져 내려갈 때를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뭐 거래 실리냐 이런 거는 다음에 거래량 배울 때 또 배우셔도 돼요. 그래서 결국은 DB하이텍이 헤드앤숄더형이냐라고 할 때 에이 무슨 소리야. DB하이텍은 매집이 이렇게 돼 있는데 헤드앤숄더형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DB하이텍이 지금 월봉이든 주봉이든 얘 하락 추세예요. 월봉 주봉이? 일봉이나 분봉이면 모를까. 무슨 얘기냐면은 매집이 돼 있는데 매집이 돼 있는데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캔들 음봉 떨어지는 거 보는 건 뭐라 그랬어? 수급이 나갔다? 세력이 나갔다잖아. 근데 안 나갔잖아 얘는. 그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기술적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일동제약은 수급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없죠. 얘는 그냥 때려 맞추기로 해야 돼. 장중에 지금 분봉 막 보면서 분봉 보면서 얘는 만약에 자칫 잘못되면은 진짜 죽을 수 있는 거야. 시장에서 퇴출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삼성 엔지니어링이야. 얘는 내리 매집이야. 근데 주가는 단기적으로 밀려 있어요. 그럼 이게 세력이 빠져나갔어? 안 나갔죠. 근데 예전에는 이런 수급을 HTS에서 못 보니까 결국은 이제 뭐 거래량 보고 거래량이 안 터졌는데 이게 빠져나가려면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그 이상의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옛날 방식으로도 해석이 돼요. 근데 이런 애들은요. 또 한신기계는요. 이게 오늘 매집이 됐어요? 아까 그 종목처럼 매집이 됐나? HTS가 생김으로써 비정상적인 거래량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창구에 전표를 넣어서 저는 그랬단 말이에요. 87, 88, 89년도 뭐 이럴 때 증권사 가서 창구에 전표를 써서 넣어야 돼. 아니면 전화 주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비이성적인 거래량이 나올 수가 없어. 지 상장 주식수 3,200만 주보다 더 많이 터지잖아. 막 5천만 주씩. 이게 나올 수 있어요? 그 당시 기준에? 대주주한테 주식 빌려다가 매매하나? 그럴 때에는 서양식 패턴 분석이 해석이 됩니다. 근데 지금 기준은 그게 안 돼요. 대형주는 그나마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기술적 분석은 싹 버리고 새롭게 기준 잡아야 됩니다. 에? 농담하는 게 아니라 윤정도와 함께. 에? 그렇게 해서 내 기준점이 명확해진다면 시장 무서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점이 명확해진다면 그게 지금 배워서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시는 경우에는 말씀드렸잖아요.